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소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하지만 질병의 발병률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비와 진단비 등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병장수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죠. 오늘은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준비된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간병인 입원 일당에 대해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100세 시대의 보험 준비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없으면 후회하고 준비되면 만족하는 질병 후유 장애 보험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 현정훈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보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목에서처럼 없으면 후회하지만 준비가 되면 아주 만족하게 되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후유장애, 그거 말고도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해서 여쭤보면 잘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시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후유장애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상해나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의 훼손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이뤘을 때 그 부분을 후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후유장애는 원칙적으로는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세가 고정된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뇌졸중이라든지 뇌 손상이라든지 또는 척수나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한 질병이 발병되거나 또는 외상이 발병되면 우선은 6개월 동안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어떤 더 장애가 남게 됐을 때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후유장애 지급률 몇 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안구 박탈이나 사지 절단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건 필요 없겠죠. 6개월 뒤에 박탈되거나 절단된 게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박탈이나 절단 시점에서 후유장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건 신체가 노화되거나 퇴화됐을 때 지속적으로 발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후유장애는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표현을 쓰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재해장애 또는 고도후유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유장애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유장애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후유장애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입니다. 예, 노화, 퇴화가 됐을 때 무릎 쪽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한쪽 다리 인공관절 시에 30%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치매입니다. 네. 치매로 인해서 CDR 척도 2점 그리고 5점까지 받게 되면 CDR 척도 2점일 때 장애율이 40%, 5점인 경우에는 100%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질병 후유 장애가 있으면 치매까지도 혜택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디스크, 예, 사고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도 있습니다. 그럴 때 10에서 20%의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개는 암 등으로 인해서 위나 췌장, 소장 등을 절제했을 때 그 절제됨으로 인한 기능 상실에 따른 후유 장애 결정이 됩니다. 20에서 75%까지 장애율이 납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질병 후유 장애 중에는 치아 결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5에서 20%의 후유 장애율이 나오게 되고요. 청력장애입니다. 네, 청력장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의 청력을 잃게 됐을 경우에 5에서 80%까지 후유 장애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류마티스 같은 그런 관절염도 5에서 100%까지의 결정률이 나오고요. 또 만성 신부정증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75%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후유장애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까요? 흔히 후유장애 그러면 선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천적인 것은 약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후유장애는요, 후천적 사고, 후천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 무려 두 부분을 합치면 90%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나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후천적 사고보다는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무려 55.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화나 퇴화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많이 발병된다는 것이고요.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병 후유장애라는 것이 보험에 있어서는 종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실 건데요. 우선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게 80% 이상 후유장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50% 이상 후유장애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3에서 100%, 3에서 79%, 20에서 79% 후유장애라는 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건데요. 많이 들어보는 걸수록 지금 일선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신 것들은 일선에서는 가장 적게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상을 받는 가능성은 그 반대입니다. 많이 가입하고 계신 80%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는 정말 장애율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3에서 100%, 3%라는 것도 10%라는 것 굉장히 낮은 장애율이잖아요. 그래서 보상 가능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질병 후유장애 또는 후유장애 보험이 80%인지 50%인지 아니면 3에서 100%까지인지를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병 후유장애 특히 3에서 100%가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는요, 첫 번째는 지속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입니다. 대부분의 예를 들면 진단비가 있죠. 네.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는 딱 최초 한 번만 보장되고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 후유장애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한 반복해서 준다는 겁니다. 또한 신체 각 부위별로 각각 보장이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각 다른 신체 부위, 머리, 눈, 코, 입, 팔, 다리, 장기 이런 부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신체 부위로는 19개, 장기로는 21개에 해당이 됩니다. 눈, 귀, 코, 말하는 기능, 씹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어깨뼈나 다리뼈 이런 것들이겠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 흉복부, 비뇨 생殖기, 신경계통이 우리의 신체라면 특히 이 장기 같은 경우는 심장, 폐, 간, 위, 갑상선, 췌장, 자궁, 방광, 대장, 소장, 신장, 전립선, 맹장, 담낭까지 신체 전반에 대해서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을 갖고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치매까지 CDR 척도 2점 이상이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CDR 척도 2점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중등도 치매 정도면 질병 후유 장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는 어떻게 계산돼서 보장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1,000, 2,000, 3,000, 5,000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가입 금액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 후유 장애 지급률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장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후유 장애 5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인공관절로 한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했다 그러면 지급률이 30%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한쪽 다리가 30%니까요. 다른 한쪽도 또 받게 되면 또 30% 장애율이 나와서 1,50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질병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질병,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에도 장애가 왔고 다리에도 장애가 왔다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해서 합산해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질병으로 후유 장애가 2번 이상 발생이 되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눈으로 장애가 오고 한 번은 다리로 장애가 왔다. 살아가면서. 그러면 눈 따로 다리 따로 질병 후유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주요 질병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요. 우선 뇌, 그다음에 심장 질환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가 많이 발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보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마비가 왔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떤 행 동작에서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장애받는 율에 따라서 10에서 100%까지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오고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수저를 사용하는데 좀 불가능하다.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에서 80%까지 질병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한번 볼까요? 협심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심하게 병이 나서 예를 들면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에 장애가 심하게 남아서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이런 혈액투석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75% 장애율이 나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암으로 인한 치료 이후에 후유증으로 질병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위암 절제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위 전 절제술을 하게 되면 50% 후유장애가 나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짜리로 가입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간암은 75%의 장애율이 나옵니다. 폐암은 한쪽 절제할 수도 있고 양쪽을 다 절제할 수도 있는데요. 자, 한쪽인 경우에 이제 20% 장애율이 또 나옵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이로 인한 심부전증의 발병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 75% 장애율이 나오고요. 생식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든지 난소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양쪽 고환을 다 제거했다 그러면 50%,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암 이런 걸로 인해서 진단받고 양쪽 난소를 다 제거한다 그러면 50% 장애를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암하고 뇌졸중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질병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난소, 어깨, 위, 혈액투석, 치매, 풍 이런 부분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입니다. 앞서서도 인공관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노화가 되다 보면 고연령일수록 인공관절 삽입하는 경우를 많이 옆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기능을 잃어서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면 30%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자, 난소 같은 경우는 어떤 뚜렷한 장애, 난소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양쪽을 다 절제를 했다라고 하면 50%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난소 낭중이라든지 난소 종괴 등으로 인해서 폐경이 되면 여성분들은 아예 적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50% 질병 후유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깨 같은 경우도 또는 목 같은 경우 디스크가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 30% 장애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공관절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십견이나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발병이 돼서 했다 그러면 30%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 아까 말씀드렸죠. 위 전절제술을 통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자, 투석.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투석을 평생 해야 되는 경우에 75% 장애율이 나오고요. 그다음 치매까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DR 척도 2점이면 40%, 3점이면 60%, 4점이면 80%, 5점이면 100%까지 장애율이 나옵니다. 맨 처음 내가 약한 2점, 40% 받았다가 굉장히 심한 4점이 됐다 그러면 늘어난 80%, 즉 40%가 먼저 받고 그다음 추가로 먼저 받은 거 제외한 40%에서 합산 8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어찌 보면 따로 치매 간병비 보험이 치매 진단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인한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활을 혼자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배뇨나 배변 이런 게 혼자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10% 장애 지급, 후유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되고요. 혼자서 목욕할 수 없는 상태 역시 10%. 네. 그다음 독립적으로 뭐 난간을 잡지 않고서는 계단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50%. 그다음 젓가락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 혼자서 그럼 10%. 그다음 옷을 혼자 입을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릎부터 인공관절부터 이 일상생활 그 장애까지 쭉 내가 다 중복해서 질병 후유장애 발병이 된다고 하면 반복해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다. 3에서 100%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그럼 가입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슬림화된 보험료로 보험사에서 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질병 후유장애만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A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갱신형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갱신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경우에 A보험은 80세까지는 질병 후유장애가 4천만 원, 그리고 81세에서 90세까지는 1천만 원, 91세에서 100세까지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면은요. 남자 40세가 37,200원, 50세가 46,000원, 55세가 57,700원, 60세가 55,400원이면 80세까지는 질병 후유장애라 4천만 원, 90세까지는 1천만 원, 100세는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46,300원, 58,100원, 64,700원, 72,000원이면 비갱신으로, 비갱신 일반용으로 가능하고요. B보험은 똑같이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입니다. 중간에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남자 40세가 28,100원, 50세가 35,400원, 55세가 39,500원이고요. 여자는 34,700원, 44,100원, 49,600원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5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55세가 넘는 분은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질병 후유장애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특히 3에서 100%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제2의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암이나 뇌, 심장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진단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보험이 질병 후유장애가 80% 이상만 되는지 50% 이상만 되는지 아니면 3에서 100%가 다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꼭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기 마련이죠. 바로 그럴 때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반복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아주 똑똑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만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현정훈 전문가님께 좀 꼭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와 장애는 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 말하는 후유 장애, 이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면 이제 장애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 장해라는 게 있고 오늘 강의 시간에 이제 얘기한 대로 후유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판단하는 주체도 다르고
또 보상하는 부분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1에서 6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나면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해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에서 14급까지 분류를 하고요. 요거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연금을 이제 수령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즉 장애와 장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 엄격하고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린 후유장애는 약관상 장애분류표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요. 어떤 1급에서 몇 급이 아니라 3에서 100%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소 좀 큰 폭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판단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담당 의사가 하기 때문에 혜택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 분류표로 이 장애 질병 후유장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00%를 그 보장 범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은 반복 지급이 가능하고 또 합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뭐 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좀 들어주실까요? 네, 앞서서도 뭐 같은 질병인 경우에는 신체 부위별로 합산을 한다. 또 다른 부위가 2번 이상 발생되면 또 합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당뇨병도 사실은 무섭지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가 걸려서 당뇨로 인한 망막변증이 왔다. 그러면 한쪽 눈을 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50%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그 50%인 2,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뇨로 인해서 눈이 실명된 거 이외에 한쪽 다리에 어떤 괴사가 와서 절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60% 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60%인 3천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당뇨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무리가 돼서 당뇨병성 콩팥병이 와서 만성 심부전증이 왔다 그러면 혈액투석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후유장애 지급률이 75%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입자인 경우에 5천만 원의 75%인 3,250만 원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눈과 다리 그리고 심장 투석에 의한 걸로 각각 다 받다 보면 무려 9,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진단비는 한 번 받고서 끝나지만 이런 질병 후유 장애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시간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내게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한 분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실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삼성 생명에도 들고 뭐 농협에도 들고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예. 보험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것도 좀 잘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제가 예. 추가로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건지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40대 40대 초반이실까요? 중반 정도 됐어요. 중반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완납되신 보험도 있는 상태인데 가입하신 네. 2003년 이후에 뭐 네. 따로 리모델링을 받아보시거나 점검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아픈 적이 과거에 있어서 예. 리모델링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언제 좀 어디가 아프셨을까요?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쯤에 예. 신우신염을 좀 알아서 병원에 좀 있었고요. 예. 이런 거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뭐 몇 가지 병력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 좀 네. 중점적으로 도움 드릴 거니까 몇 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신우신염으로 한 6, 7년 전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었고 예. 또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물리치료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또 그리고 다른 다른 건 가족력 없고. 있으실까요? 가족력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보험료 19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장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2003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안보험과 통합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모두 80세 만기인 게 눈에 띄고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농협의 손해보험 다손 플러스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고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40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가입한 보험에 보장과 보험료 적당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방송 보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도 많아서 궁금증 있었다고 하고요. 6년 전에 입원력도 있으시고 4년 전부터 좀 어깨도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이숙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그 가입하신 보험이 조금 오래됐는데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 총 3건을 가입하고 계시지만 지금 네. 하나는 뭐 10년 납이라야지 이미 완납된 상태라서 2건의 보험료로 지금 보니까 19만 1천 원 정도 납입하고 예.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삼성생명에 2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장 내용을 조금 보면 완납돼 있는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암으로는 그게 지금 2천만 원 진단비가 나오고 여성 특정암으로 해서 진단비가 또 2천만 원 추가로 나오는데 우리 특정암이라고 하면 여성 쪽으로는 난소, 유방, 자궁암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암일 경우에는 4천만 원이 뭐 80세까지 보장이 준비돼 계시고요. 그리고 네. 이 안에 뭐 뇌졸중하고 심근경색까지 1,000만 원씩 각각 뭐 가입돼 계세요. 그런데 뭐 네. 입원 일당은 특약으로 뭐 질병이든 상해든 뭐 입원했을 때 4일째부터 많은 정도 나오는 부분으로 돼 계시는데 나름 네.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계세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삼성생命통합보험을 보면 종신보험으로 네.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위주보다는 조금 환급률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일반 네. 사망으로는 뭐 1억을 준비를 하셨는데 재해 사망도 추가로 1억인데 우리가 뭐 사람 누구나 다 죽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네. 뭐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사고사든 뭐든 조건 없이 1억인데 재해 사망 사고사일 경우에 2억까지 보장되는 부분으로 준비가 돼 계세요. 네, 가입할 때 이거는 네네. 이제 연금 전환 된다고 해서요. 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 애들이 조금 어려서 제가 연금 전환 노후 때 쓰려고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한 거거든요. 예. 네네. 지금 이 상품이 만 한 16년 가까이 이렇게 납입이 돼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장성
특수성 보험을 연금 전환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이 상품은 최저에 대한 보증 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03년도면 뭐 그 최저 보증이율이 조금 변동되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으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장성에 대한 특약 보장은 거의 없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이 부분으로만 1,000만 원씩 진단비를 넣으시고 다른 보장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특약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률이 조금 높은 위주로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농후회비 준비하신 건 얼마 전에 준비를 하셨지만 상품을 보험료 대비해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상품도 지금 일반암 진단비를 왜 기존의 보험 두 건은 다 80세 보장인데 지금 농협 상품은 100세로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암으로 2,000만 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이 안에 뭐 뇌혈관하고 심혈관 진단비가 이때는 최소의 보장 금액으로 조금씩 가입됐기 때문에 200만 원씩밖에 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존의 보험이 80세까지니까 100세로 뭐 암 진단비를 조금 더 증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또 나름 질병 상해 뭐 21대 질병 수술비로 해서 이렇게 또 추가 보완을 수술 보장을 넣으시고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방송한 뭐 후유장애도 뭐 최저 금액이지만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를 나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증권을 봐서 이렇게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보험 자체에서 보험료가 19만 1,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녀분들도 조금 거의 성인이 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 막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으로 해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을 포켓을 맞춰주는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통합종신보험이 보험료가 지금 13만 6천 원, 14만 원 가까이 납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년 가까이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감액 완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납입을 조금 감액 완납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그 감액 완납이 되시면 감액 완납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특약들을 조금 부분 해지를 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감액 완납이 거의 될 확률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험료를 감액 완납을 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14만 원 가까이를 납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보험료 농협 같은 경우에 준비되어 있는 5만 3천 원의 보험료에 추가로 조금 더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님이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라면 기존의 암 진단비는 일반암으로 이렇게 나름 뭐 80세까지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게 5천만 원까지 준비되어 계시고 그리고 100세까지는 2천만 원 준비되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100세까지로 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만 준비를 하시고 지금 뭐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심혈관 이런 부분의 진단비는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비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저해지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해지. 요즘 우리가 우리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 그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이 완납이 되고 나면 해지환급이 발생하는 이 제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보장성을 위주로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30%에서 35%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준비하는 상품인데요. 이 부분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5만 원,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라면 시청자님이 납입하시는 보험료에서 좀 보험료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 축소된 보험료를 연금으로 조금 최소한의 금액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 납입하는 제도로 가신다라면 지금 이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금 전환 금액이 조금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네. 이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기존에 네. 병력이 있으신 거는 7년 전에 신우신념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그 신우신념으로 재발이 했거나 안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간 이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네. 않고요. 네. 지금 어깨는 조금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물리치료를 네.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하지만 어깨 쪽으로만 부담보를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신다라면 나중에 좀 그 경과 기간이 지나면 어깨 쪽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저해지 상품으로 2대 진단비를 100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가 네. 보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일단 이미 완납되신 암보험은요, 이때 기준으로 참 잘 가입을 해 두셨어요. 네. 자, 그런데 삼성생명의 통합종신보험은 연금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네. 기능에는 좀 적합하지 않으세요. 아마 되실 텐데, 이 감액 완납제도를 활용하셔서 이제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으시고 보장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암 진단비 포함해서 3대 진단비 100세 기준으로 특히나 이 2대 질환 쪽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네. 저해지 보험이니까 보험료 뭐 5,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말 보험료가 많이 줄어드시니까 남은 돈으로 이제 연금 보험을 한번 준비해 보신다면 더욱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도움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가진 보험 좀 상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요, 새로운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 곧바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 시간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테마플랜 ABC 주제 바로 간병인 입원 일당입니다. 자, 현종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각각의 특징도 궁금한데 일단 간병인이 직접 오는 그런 보험 상품일까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간병인 입원 일당, 입원 시에 간병인이 직접 현물로 제공되는 그런 특약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간병비 보험하고는 좀 다른 게 간병비 보험은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간병인 입원 일당은 간병인이 직접 병원에 와서 예. 간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간병 입원 일당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간병인 입원 지원 일당, 그다음 질병으로 인한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상해든 질병이든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간병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간병인이 1대1 서비스로 24시간 간병 지원을 해주고요. 하나의 사고, 상해나 질병으로 180일 동안 간병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 보이네요. 네. 예.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손의료비 다 갖고 계시는데 실손의료비에서는 이 간병인 인건비가 전혀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 다 예.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본인 부담이 커서 사실은 입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 1대1 서비스로 24시간 받을 수 있는 이 간병인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요. 나는 간병인을 열흘 입원했는데 뭐 다 안 쓰고 한 8일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인 입원 일당처럼 현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연령대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렇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 간병인 그 현물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간병한다고 한 달 동안 했더니 무려 2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굉장히 예. 큰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그 환자 같은 경우 서울 소재 어떤 병원을 내가 24시간 쓴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에 7만 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됩니다.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7만 원이니까 한 달을 쓴다 그러면 200만 원이 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게 일반 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로 심하든지 아니면 좀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 간병인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 비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4시간당 7만 원이 아닌 무려 2, 3만 원을 더 요구해서 10만 원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죠. 내가 아프면 누가 간병을 해주나라는 부분 때문에 배우자는 같이 맞벌이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조사에 의하면 중년층의 33.1%가 부모 공약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제 간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럴 때 이런 간병인 현물 지원되는 입원 일당이 있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간병보험과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좀 비교를 해보고요. 추천해 주시는 세 가지 보험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간병비 보험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병보험 그러면 흔히 이제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요양 등급을 받을 때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 받은 부분을 충족시키면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어떤 등급을 판정받는 게 아니고요. 상해나 사고로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상해나 질병의 어떤 정도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난 감기로 입원했는데 혼자서 뭐 하기 힘들다 환자가 누군가 간병이 필요하다 하다면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예전에는 한 개 보험회사에서만 독점을 했다가 최근에는 3개 보험회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A사, B사, C사 세 가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A사 같은 경우하고 B사 같은 경우 65세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병 입원 일당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계 조건들이 있거든요. 상해 사망이라든지 80% 이상 후유장애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최저보험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A사하고 B사는 이제 3만 원씩 최저보험료 기준이 있고요. 반면에 C사는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최저보험료 기준이 이제 2만 원 정도로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저보험료 기준이 3만 원이냐 2만 원이냐라는 부분은 뒤에서도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보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저보험료를 이제 얘기하는데 최저보험료 기준이 많은 데에는 그거를 또 어떤 보험료를 맞추기 위한 다른 또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A사 같은 경우는 가장 보험료는 이제 저렴하고 하지만 최저보험료 기준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든지 응급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최저보험료가 이제 3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세하고 65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진단 대상자가 되는데 무진단 플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좀 더 A사보다는 낮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역시 3만 원 최저보험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C사는 최저보험료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고 간병인 입원 일당이 가장 반면에 좀 비싸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같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싼 곳과 제일 비싼 곳 이렇게 비교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인 입원 일당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A, B, C 보험사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은 딱 한 가지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 같으면 다른 건 다 준비돼 있고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만 필요하다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그러면서도 최저보험료 기준이 가장 낮은 저 같으면 C사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61세에서 65세인 경우에는 A사가 상대적으로 C사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런 경우라면 61세, 65세는 A사
그렇지 않은 60세 이하자는 C사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를 따져서 C사 보험의 좀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추천해 주시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제 좀 저렴한 부분을 이제 찾다 보면 A사, B사, C사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마다 너무 보험료가 낮다 보니까 어떤 손익을 맞추기 위한 최저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A사, B사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고 C사는 2만 원이고 반면에 동일한 조건으로 간병인 현물 지원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병인만 놓고 보면 C사를 가입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 보험료 2만 원 적용으로 C 보험사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살펴주시고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간병인 입원 일당을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